중국이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을 다시 시작하면서 한국은 절대 안 된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지난 20일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한 일본을 칭찬하면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시19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한 한국에 후회하게 하겠다고 큰 소리도 쳤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발표에 중국인들도 한국에 대한 온갖 황당 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E4B 심판의 날 항공기가 한국에 날아왔습니다. 전 세계의 4대뿐인 미국 최고의 전쟁 공중지휘소인 E4B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용 제트기입니다. 중국 언론과 SNS에서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 라고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호들갑과 미국의 E4B 항공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9일 오후 제1본 중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에서 29일부터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아무런 발표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황당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은 막대한 관광 수입을 놓쳤다. 한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한 프랑스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춘절에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갔다. 한국과 프랑스는 바보 국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손해보는 이런 잘못된 방식을 빨리 그만두기 바란다고 충고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하고 시19 검사를 엄격하게 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지난 20일 중국인에 대한 방일 비자 업무를 정상화했다고 마오닝 대변인은 칭찬했습니다. 마오닝은 일본은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없앴다. 아직 엄격한 조치를 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르다. 라고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관광업계는 중국인 관광객이 와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도 중국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 슬쩍 비자 제한 조치를 먼저 취소했던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설명으로 일본 정부의 굴욕 협상이 다 드러난 상황이지만 일본 언론과 SNS는 황당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은 중국이 경제 재건을 위해 결국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 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아사히 뉴스는 실제는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중국 측이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결국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슬쩍 물러났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더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큰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일본과의 왕래를 제한하면서 중국이 많은 고통을 당해왔다. 중국 공장에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나면 일본 기술자가 출장해서 수리해준다. 일본인에 대한 비자가 정지되면서 중국 공장이 다 멈추었을 것이다. 그만큼 비자 재개가 급한 쪽이 중국이었다. 큰 소리를 치다가 중국 경제가 폭망하니 결국 두 손을 다 들었다. 그만큼 다급해진 것이다. 일본이 먼저 무작정 중국인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고 중국이 그렇다면 이라고 나선 과정과는 아무 관계없이 정신 승리 반응이 완전히 저세상 수준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놀고 앉아있는 동안 중국인들도 이에 뒤질세라 황당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 쏟아진 반응은 이제는 한국이 사정할 차례라는 식입니다. 일본은 이미 항복했다. 한국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한국은 두 번 갈 곳이 못 된다. 절대로 가지 말아라. 한국은 항상 두들겨 맞는다. 감히 대국에 덤벼든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되고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최후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E4B 나이트워치를 타고 방한했다는 사실입니다. E4B의 이동 경로는 중국인들에게 실시간으로 감시되면서 현재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고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이 정보에 많은 중국인들이 당장 격추해야 한다부터 착륙 허가를 하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해라 등 각종 비명을 지르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후에 평택 오산 기지에 도착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김정은 장군은 뭐하나 지금 당장 오산으로 핵무기를 발사해라. 김정은은 나에게 로켓을 달라 내가 쏘겠다 라는 글을 쏟아내었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공중지휘소 최후 심판의 날 항공기가 바로 코앞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SNS가 시끄러워졌습니다.
E4B 나이트워치는 보잉 747-200B 제트기를 군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핵전쟁 시 공중에서 즉각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리기 위한 공중지휘 통제기로 이용됩니다. 미국에는 딱 4대뿐이며 대통령이 이용하는 에어포스 1과는 항상 동행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 대통령이 핵 공격을 명령하면 E4B는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 미군의 공격 암호를 전달하며 지휘합니다. E4B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 잠수함 등 모든 핵 전력의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모든 육해공군 사령부 및 부대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가 온통 핵 전쟁 지휘 통신 시설로 채워져 있으며 적대국의 핵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최소 한 대는 24시간 항상 하늘에 떠 있습니다. 핵 전쟁이 발발하면 공중에서 최소한 3일간 머물면서 핵 반격과 미국 병력을 총지휘하고 임시정부 운영 등을 하기 위한 역할까지 합니다. 평시 집무실에 가까운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과 다르게 전시 집무실이라는 개념입니다. 평시에는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에 탑승하지만 전시에는 바로 E4B에 탑승하게 됩니다. 보잉 747-200B 여객기를 모체로 최대 112명이 탑승할 수 있는 E4B 내부에는 회의실, 브리핑실, 통신관제센터,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E4B는 공중급유 없이 최장 12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으며 공중급유를 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채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자장비의 경우 핵폭발로 발생하는 강한 전자기 펄스를 막기 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내에는 고급 전자전 장비와 각종 지휘 통신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대의 E4B는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인근에 위치한 오포트 공군기지의 제595 지휘통제 집단의 제1공수 지휘통제 비행대대에 의해 운용됩니다. 작전 중인 E4B는 즉각 국가공중작전센터로 표시됩니다. 그동안 E4B는 1987년 한미연합훈련 팀스피리트와 2010년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도 공개됐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2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할 때 사용되었고 근 6년 만에 한국 땅에 착륙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E4B의 한국 방문이 대북 경고 메시지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까지 담겨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중국 언론과 SNS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난의 기사와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무릎을 꿇고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했는데 한국이 감히 엄격하게 철저하게를 외치다니 하는 비난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 미국의 E4B 항공기가 한국에 도착하면서 중국 왕서방들이 오두방정 날뛰고 있습니다. 중국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는 일본의 얍삽함과 한국이 감히 라는 중국의 헛소리가 우습기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